안녕하세요. 라디오 키즈입니다. 오랜만에 이 앵글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제 얼굴이 등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품이 이올해서 제 얼굴을 굳이 비추지 않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 뭐 잘 써있죠. 삼성전자의 2024년 1년 스마트폰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모델이죠. 갤럭시 S24 라인 중에 울트라 모델입니다. 갤럭시 24, 24 플러스, 24 울트라까지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라인업이 존재하고 국내에서는 사전 예약이 이제 끝났고 배송들이 시작돼서 제품들이 이제 받고 계실 거예요. 사전 예약의 특징이 뭐 대체로 그렇긴 한데 거의 매년 사전 예약할 때마다 그랬다고 알고 있긴 한데 울트라 모델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울트라 모델이 가장 비쌈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 거는 어쨌건 상징성이 있잖아요. 가장 고스펙 이런 상징성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제품 플래그십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사용자들이 울트라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 이후에 진행하는 사전 판매에서 보통 60% 이상이 이 울트라 모델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은 여기 색이 약간 노랗게 보이시는 거로 알겠지만 티타늄 옐로우 컬러고요. 이번에 갤럭시 S24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물론 매번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특징이 있지만 이 녀석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일단 머리가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갤럭시 24 시리즈 내놓으면서 국내에선 투트랙 전략으로 하고 있잖아요.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는 엑시노스 2400 그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갤럭시 S24 울트라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 3세대 스냅드래곤 8 라인에 갤럭시용이라는 타이틀이 더 붙어 있거든요. 그 스펙을 보시면 아실 텐데 갤럭시용 스냅드래곤 8 제너레이션 3 모바일 플랫폼에 기반한다고 돼 있어요. 좀 더 오버클럭킹된 프로세서를 퀄컴에게 공급받아서 그걸 울트라 모델에 투입하고 있죠. 이게 또 국가별로 막 달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건 국내에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테두리 부분을 이번 울트라 모델은 티타늄으로 바꿨어요. 기존이랑은 조금 다른 결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선보였던 애플이 먼저 했던 거기 때문에 애플을 따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건 삼성전자는 좀 더 내구성 있고 더 강인한 티타늄을 사용해서 테두리를 마감했다고 소개하고 있고요. 고사양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고사양일수록 많은 열이 나는 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냉각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냉각에 대해서 더 커진 베이퍼 챔버를 넣어서 냉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강했다. 기존 모델보다 1.9배? 그러니까 거의 2배 정도 넓은 크기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제가 뜯어서 보여드릴 건 아니라 그건 이미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공식 사이트와 인터넷에 이미 많이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 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라고 해서 3년에 생성 AI들이 엄청 화제였잖아요. 뭐 챗GPT, 바드 그 외에도 아무튼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얘는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 기기에 AI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100%는 아니고 실시간 통역이나 그런 곳에 사용된다고는 하는데 100%라면 더 인상적이었겠지만 일단 몇몇 기능들은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AI가 얘에서 돌아가긴 하지만 얘가 직접 돌린다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클라우드에서 그 클라우드가
구글의 것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얘는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요. 주요한 거는 화면에 보이는 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운드를 그리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서클 투 터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외국인이랑 전화 통화할 때,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로 얘기하고 그쪽은 영어로 얘기해도 중간에 번역을 통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번역을 통해서 나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듣고 그쪽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듣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작성한 문서나 글 같은 걸 요약해주는 노트 어시스트도 있고, 사진 편집 같은 걸 도와주는 포토 어시스트 같은 것들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가 바뀌었어요. 디스플레이가 매년 사실 바뀌고 있는데, 이번에 아몰레드 패널 자체도 바뀌었지만 호불호의 영역이었던 엣지, 그러니까 이전 모델 S23까지만 해도 전면 패널이 평평한 플랫이 아니고 이렇게 끝부분이 굴곡이 있는 커브드 디스플레이였던 엣지 패널이었는데, 이 엣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나뉘었죠. 엣지 덕분에 주변에 베젤이 잘 안 보여서 화면이 좀 더 시원해 보인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그 엣지 부분 터치하는 게 영 불편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플랫하게 바뀌면서 반응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반사 코팅이 들어가서 빛 아래서 비치는 것들이 좀 적어서 시각적으로 좀 더 좋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실 카메라는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얘가 카메라가 원래 4개 들어가는데 그 중에 3개는 기존 카메라랑 동일하고요. 한 개가 달라진 게 망원 카메라 하나가 바뀌었죠. 망원 카메라가 원래는 10배 광학줌을 제공했던 거였는데 이번에는 5배, 5배 광학줌으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화소 자체가 5천만으로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보정의 영역이 더 많아져서 결과물이 별로다라는 이야기, 100배 스페이스 줌이라고 불렀던 그 100배 줌은 광학과 디지털 줌을 합쳐서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도 사실 스페이스 줌을 제공하고 광학과 디지털을 섞어서 제공하긴 하지만 이전만큼의 만족감이 아니다 라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결과물을 개선한 펌웨어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직 그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딱 한 번에 처음에 나올 때 완벽한 상태로 나오면 좋겠지만, 삼성 뭐 스마트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S24 울트라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기대하시거나 개선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OS랑 보안 업데이트를 최대 7년까지 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년이면 사실 이게 보통 기간은 아니거든요. 7년이나 해주겠다고 선언해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7년이면 지금 구글이 픽셀폰에 제공하고 있는 게 7년 정도고, 애플은 아이폰에 한 6년 정도 아마 제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7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메인 업데이트를 한 번씩은 해줄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1년마다 판올림하고 있으니까 그 판올림에 맞춰서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자주 바꾸지 않고 오래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도 그래서 오래 쓰기 좋을 거다, 이런 기대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한 번 살 때 좀 좋은 거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또 울트라를 사시는 분도 많을 거고요. 물론 이게 너무 커서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대화면을 선호해서 아무튼 제품을 좀 본 것 같으니 이제 내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케이스는 이렇게 작년 모델이나 거의 같아요. 작년 디자인이나 거의 같고요. 뭐 구성품이나 이런 것도 거의 같을 겁니다. 구성품이 없거든요. 네, 구성품이 참 별거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티타늄 옐로우 컬러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패키지는 이렇게 벗겨내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광이 나는데 약간 글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옐로우 느낌이 좀 더 강하긴 한데 이 제가 캠코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캠코더에서 보기에는 화이트 느낌이 더 나긴 하네요. 이게 아마 화벨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건 저 또 캠코더의 디스플레이로 보고 있는 거라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는 거랑은 느낌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자인 자체는 기존의 S23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카메라, 이걸 섬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카메라 섬 디자인도 기존이랑 같고 카메라 구성도 약간 달라졌을 뿐이지 거의 같기 때문에 다르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전면에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저반사 코팅이라는 거고요. 아니구나. 네. 아직 이 화면을 제가 떼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호 필름은 없어요. 기본적인 보호 필름은 없고 대신에 그냥 종이가 붙어 있는 거고요. 뒤에 좀 더 보면 이렇게 투톤으로 보일 텐데 투톤으로 보이는 게 이 부분 외부 티타늄 프레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티타늄 프레임 디자인이 색이 조금 다르고요. 약간 샴페인 골드 느낌도 나고요. 이 티타늄 쪽은 샴페인 골드 느낌 나고 얘는 옐로우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펜은 색은 이렇게 돼 있고 밑부분에만 이렇게 있어서 하단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 맞네요. 하단부 디자인은 이렇게 있어서 마이크 있고 이쪽에 유심 트레이가 들어있고요. 이쪽이 스피커일 거고 이쪽이 충전 단자죠. USB-C 충전 단자, 데이터 단자가 있고요. 측면에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이 있고 매끈합니다. 매끈하죠. 신상이니까 막 뜯었으니까. 플레이를 한번 열어보면 제가 자신있게 저반사 코팅이네요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게 저반사 코팅입니다. 지금 이게 저반사 코팅이 있는 상태고 필름은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 플랫하죠. 완전 플랫이라기보다 이 부분에 약간 곡률이 있긴 해요. 약간 곡률이 있긴 한데 이 정도면 기존의 엣지에 비하면 플랫이죠. 네, 이렇게 플랫하게 떨어지고요. 빛이 전혀 반사되지 않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저반사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갤럭시 로고와 Secured by Knox 안드로이드, 그리고 초기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죠, 환영합니다가 나오죠. 빛 반사가 전혀 없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있긴 한데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외관은 사실 이 정도 보여드리면 다일 것 같고요. 제가 다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외관만 이번에는 가볍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실제 사용 후기는 제가 다음 편에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동영상은 참 아무튼 그 구성품은 요거 하나 하고요. 그러니까 본체하고 사실 근데 본체 말고는 구성품이랄 게 없을 거예요. 이 부분에 사용 설명서, 충전 케이블 하나 있네요. 네, 충전 케이블 하나 있고요.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심 트레이를 꺼내는 핀 하나, 그거 정도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구성품이다 하고 보여드릴 게 참 없어요. 예전에는 구성품입니다 하고 보여드릴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한참 꺼냈죠. 일단 이어폰 있고 충전 케이블 있고 충전기도 있었고, 그리고 초반에는 기억들 많이 하실 텐데 아예 기본 케이스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보호 필름은 그냥 기본으로 붙어 있었고 그런 시절을 저희가 살았잖아요. 그런 게 익숙하다가 몇 년 새 급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빠졌죠. 이제 더 이상 충전기도 제공하지 않고 충전 케이블만 제공하고 충전 외의 것들, 이어폰이나 그런 것도 다 빠졌고요. 그 구성품 리뷰하는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좀 아쉽긴 한데 아쉬워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시대의 흐름이라는데. 자, 그러면 저는 요거 이제 좀 세팅하고 좀 써보고요. 써보고 나서 어떻다 저떻다 라는 평가는 제 블로그에 아마 쓰게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라디오 기지였고요. 다음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